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레거시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추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레거시 코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3.2 버전에 이제 자바 1.8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이제 JSP로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A 컨트롤러라고 있으면 이제 A라는 /A라는 URL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뷰를 만들어서 뷰 네임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JSP에 이제 JSP가 렌더링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이제 그 회사 코드는 아니고 레거시 코드에 있는 걸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길고 복잡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요구사항은 이제 좀 일시적인 거였는데 한 달 정도만 이제 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용자가 특정 케이스의 사용자인지를 판단해서 그 뷰 네임에 이제 프리픽스를 추가해서 이제 그 사용자는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JSP 페이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냐? 저는 일단 레거시에 뭔가 새로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될 때 작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은 변경 범위를 먼저 식별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분석이 안 돼 있으면 뭐 스크래치 리팩터링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 이미 변경 범위가 식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뷰 네임을 반환하는 데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레거시 코드랑 이제 제가 추가해야 되는 코드를 먼저 격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get view name 같은 걸로 이제 extract 메서드를 통해서 이 부분만 이 메서드 안에서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격리를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피처 플래그를 추가할 수 있도록 분기문을 만드는 겁니다. 피처 플래그를 왜 쓰냐 하면은 일단 이 기능은 나중에 오픈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현업 그리고 운영의 상황에 따라서 오픈 일자가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코드상으로는 미리 빨리빨리 배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묵혀두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처 플래그를 추가를 합니다. 지금은 펄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피처 플래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해달라고 하면은 기능은 이미 다 배포가 돼 있으니까 플래그만 이제 전환해서 기능을 오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한 기능이 이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의도하지 않게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배포를 하거나 코드를 이제 리버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플래그를 꺼서 기존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플래그를 추가를 하는 편이고, 이 다음으로 하는 거는 어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플래그를 켰는데 의도하지 않게 동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로그를 찍고 그대로 기존 로직을 이제 반환하도록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되는 거는 뉴 로직이라고 하고, 이 else 부분하고 캐치 부분은 이제 기존의 로직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 뉴 로직 이 부분만 좀 이제 새로운 요사항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 레거시에서는 이제 퀄 SQL을 사용할 때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티스를 SQL 세션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제 호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의존성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트랜잭션 매니저가 있고, 얘가 SQL 세션을 가지고 셀렉트를 해서 체크, 그리고 이건 리퀘스트 파라미터. 잠깐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이게 맵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풋해서 뭐 이런 걸로 특정 사용자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불린 타입을 리턴 받아서 리절트이면 뭐 프리픽스를 추가해서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반환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A 컨트롤러에 대해서 의존성이 피처 플래그랑 트랜잭션 매니저랑 SQL 세션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얘를 이제 따로 그 새로운 컴포넌트로 뜯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체크 서비스 같은 게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 매니저랑 SQL 세션은 여기서 그 의존성을 주입받고, A 컨트롤러에서는 체크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처 플래그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변경 범위를 더 좁힐 수도 있어요. 이 피처 플래그가 지금 A 컨트롤러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 피처 플래그가 꺼져 있으면 그냥 리턴 펄스를 하게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펄스니까 프리픽스가 안 붙은 뷰네임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피처도 없애고, 피처가 꺼져 있으면은 그냥 오리지널 로직을 반환하니까 사실 네, 여기서 이제 if else 분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외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 이 체크 서비스에서 SQL 호출하다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캐치, 트라이 캐치도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리턴 펄스, 그리고 로그를 남긴 다음에 남길 수 있겠죠. 이렇게 트라이 캐치도 없앨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체크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A 컨트롤러에 남아 있는데 이 녀석도 이 사실 뷰네임 리졸버가 얘가 컴포넌트여서 여기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뷰네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체크 서비스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레거시 코드의 A 컨트롤러에는 변경을 일으키지 않고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뭐 컴포넌트가 되겠죠, 실제로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지금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네. 왜 그 공유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레거시에 뭔가 코드를 추가할 때, 변경 범위, 최소한의 변경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 식별을 한 다음에 거기랑 이제 레거시 코드를 격리를 한다. 그 다음에 배포를 하고도 뭔가 좀 안전장치를 걸어서 이제 피처 플래그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로직에서 의도하지 않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또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라이 캐치를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레거시 코드에서 뭔가 새로운, 이걸 뭐 꼭 레거시만은 아닌데요.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게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이제 포조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을 실제로 구현할 때도 테스트 코드 어떻게 하면 이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요구사항이 너무 간단해서 그냥 프리픽스만 추가하는 거잖아요. 뭐 인티그레이션으로 하면은 뭐 이제 체크 서비스에 그 어떤 유저 넘버 같은 걸 넘겨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 기능이 여기서도 이제 SQL이 마이바티스 쿼리가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이 유저 넘버를 인트로듀스 파라미터를 하면은 파라미터로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유저 넘버만 넘기면 되니까.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테스트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 뭔가 실제로 이거를 그 메인 브랜치에 푸시하진 않지만 그 상용에 올리기 전에 확인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뭔가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아니면은 톰캣을 띄우기 전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익스트랙 메서드를 해서 파라미터를 인트로듀스 파라미터로 뭔가 받아가지고 실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요구사항이 좀 더 복잡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테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리절트이면은 프리픽스를 붙이고 아니면은 안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포맷이라는 메서드로 익스트랙 메서드를 한 다음에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해서 뷰 네임 포매터
이런 걸로 만들어서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뭔가 좀 펑셔널하게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반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이제 리절트랑 뷰 네임을 받아서 생성자에서 생성자의 필드로 가지고 있다가 좀 포매팅을 레이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이 스태틱보다는 이렇게 생성자로 생성해서 좀 나중에 계산해서 반환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이거는 뭐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사실 그 if 문이 있으면은 약간 응집도가 좀 샌다고 해야 되나요? 응집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리절트가 true면은 이 밑에 로직은 수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리절트가 false면 이 안에 로직이 수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프리픽스라는 변수를 필드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 팩터리 메서드에서 프리픽스를 넘겨줍니다. 리절트면은 프리픽스, 아니면 empty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할당할 때 받고, 그럼 이 포맷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return 프리픽스 플러스 뷰네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 이 기능을 그 동료분이랑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했었는데, 네,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스태틱 메서드로 좀 함수로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할지. 네.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뷰네임 포매터를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긴 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 얘는 프리픽스 뷰네임 포매터 이런 거고, 실제로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죠. 프리픽스 뷰네임 포매터는 이 기능만 있고, 얘에 대해서 이제 익스트랙터 인터페이스를 해서 뷰네임 포매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뷰네임 포매터가 또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를 해서 디폴트 뷰네임 포매터를 만듭니다. 이 디폴트 뷰네임 포매터는 그냥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뷰네임 리졸버에서 리절트에 따라서 이 프리픽스 뷰네임 포매터로 생성할지, 아니면 디폴트 뷰네임 포매터로 생성할지 정해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구현했던 기능은 너무 간단한 거여서 그냥, 왜냐면 이제 코드도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거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기능 자체가 약간 일시적으로 쓰이는 거고, 한 달 정도 쓰이고 이제 다시 제거해야 되는 코드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유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레거시 코드에서 그 어떤 식으로 기능을 추가하는지랑 레거시 코드의 기능을 추가할 때 고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레거시의 기능을 추가할 때는 일단 변경 범위를 식별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분기 익스트랙 메서드를 해서 그 변경 범위를 익스트랙 메서드해서 여기에 언제든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끌 수 있도록 피처 플래그를 추가한다. 그리고 또 안전장치로 트라이 캐치를 추가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포조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본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했던 것보다 페어 프로그래머로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K타운프라는 이커머스 회사에 22년도 8월부터니까 3년 차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튼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팀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뭐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하고서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제가 그리고 뭔가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신규 기능 개발이나 뭔가 좀 새로 이제 시작하는 완전 깨끗한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런 레거시 코드를 좀 만지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도전적이기도 하고, 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회사를 가든 이제 이런 레거시 코드를 들이 이제 벌어주고 돈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회사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법들은. 네. 그래서 요즘은 레거시 코드를 다루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희 회사에는 이런 개선해야 될 코드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네, 결론적으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에 동료분이랑 이제 페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레거시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이제 회사의 실제 코드가 아니라 좀 각색을 했습니다. 대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좀 더 길고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복잡도를 표현하고자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